네,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를 받은 컴페어 홍정표입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보시는 것처럼 애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하고 데브옵스 관점의 성능 관리 전략인데요. 혹시 데브옵스에 대해서 들어보시지 못한 분 계신가요? 다 들어보셨나요? 뭐 데브옵스 대충 단어에서 풍기는 뉘앙스를 아시겠지만 개발과 운영의 통합 관리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7가지 아젠다를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데브옵스가 되게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혹은 많이 써야 될 앞으로의 기술이다 이런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데브옵스의 정의하고 왜 데브옵스를 써야 되는지 어떤 사람들이 써야 되는지 얘기를 좀 나누고 싶고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데브옵스가 진짜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어떤 것들인지 각각의 회사에서는 어떻게 적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인지 적용하기 위해서 무엇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브옵스 구글링으로 찾은 이미지고요. 데브옵스 하면 이런 이미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데브옵스가 뭐냐, 뭐 새로운 그냥 그 언어냐, 단어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냥 트렌디한 단어냐, 혹은 애자일 방법론이냐, 프로세스냐, 아니면 실제 조직의 문화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요 그림은 퍼펫랩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IT 오토메이션, ITSM 쪽에 굉장히 좀 조예가 깊은 회사고요. 그쪽 회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데브옵스에 대한 정리, 뭐 이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데브옵을 적용했을 때 이익, 보시는 것처럼 뭐 소프트웨어 배포나 개발의 퀄리티가 좋아진다. 두 번째로는 소프트웨어 릴리즈가 굉장히 빨라진다. 혹은 자주 할 수 있다. 애자일에서 흔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죠. 예전에 뭐 XP라고 불렸던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이나 혹은 애자일 같은 쪽에서는 저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었어요. 세 번째를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데브옵스는 조직 문화의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직 문화의 변화라는 얘기를 뭐 차차 해 나가겠지만 의사소통을 잘하고 코워크를 잘하는 것 이런 것들을 데브옵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데브옵스의 이익으로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면 데브옵스가 뭘 해주느냐 뭐 30배나 빠른 프로그래밍의 시간 단축, 그다음에 뭐 변화 관리, 결함의 50%의 감소,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실체적으로 맞는지 여부는 좀 더 알아보시도록 하시죠.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제가 한국의 데브옵스와 관련돼서 몇 번 발표를 했었고요.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보면 데브옵스에서 되게 많은 적용을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위에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왜 데브옵스를 그렇게 좋은데 적용하지 않니? 라는 무릎에 대한 답변입니다. 뭐 보시는 것처럼 비싸요. 잘 모르겠는데요. 혹은 이게 진짜로 활용 가능하고 정말로 도움을 주는 건지 실체가 없잖아요.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퍼피언랩에서 얘기하는 게 데브옵스를 하려면 이런 게 필요해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밑에 나와 있는 것들은.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많죠. 환경 설정도 관리해야 되고요. 리소스도 모니터링 해야 되고요. 콜라보레이션도 해야 되고 적극적인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요. 버전 컨트롤, 뭐 지라 같은 티켓팅 시스템 그런 것들도 활용해야 돼요. 보시면 돈 많이 들겠죠.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퍼펫랩에서 얘기하는 건 그래도 데브옵스는 해야 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데브옵스를 해야 돼? 혹은 데브옵스는 어떻게 시작해야 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데브옵스를 하려면 아래 보이는 4가지 정도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컴페어를 비롯한 모든 가트너를 비롯한 데브옵스를 주장하고 있는 업체 혹은 연구기관 대부분의 기관들이 저런 4가지 얘기는 동시에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 얘기가 결국은 풀어보면 뭐냐면 자동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동화의 의미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뭐 제 경험이 한국 IT를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한국에서 데브옵스의 자동화 그러면 대부분 떠올리시는 게 허드슨이에요. CI 툴, Continuous Integration. 그러니까 빌드를 자동화하고 자동 배포한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빌드를 자동 배포하고 하려면 결함만 찾아내야 되는데 테스트는 어떻게 할 것이냐, 프로파일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소스의 검증은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자동화는 빠져 있어요. 근데 글로벌리 보면 저것도 다 동시에 자동화를 해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잦은 릴리즈를 하는 게 데브옵스의 하나의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프로그램 코드를 고쳤다고 가정을 하죠. 100개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2개를 고쳤어요. 그러면 테스트 자동화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제 생각
액이기도 하고요. 같은 액이기도 하고요. 100개의 프로그램 중 2개를 고쳤으면 테스트 자동화로 테스트를 해야 될 프로그램들은 나머지 98개입니다. 변화가 없는 애들이 2개의 코드가 변화했기 때문에 어떤 변화를 갖고 있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왜? 안 바꿨으니까. 바꾸지 않은 코드는 검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자동화로 통해서 해야 될 일은 2개의 코드를 바꿨기 때문에 98개에 대한 코드를 테스트 자동화, 시나리오, 로드 테스트 다 자동화 해보고요. 그 98개가 이상이 없으면 나머지 2개를 검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드슨 같은 CI 툴 갖고 데브옵스로 완성할 수는 없어요. 두 번째로는 프로파일링 같은 걸 해야죠. 소스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어디에 버틀렉이 있는지 이런 체크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브옵스라고 하는 것들이 가지는 게 그 자동화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CI 같은 단순한 툴의 자동화에 있지 않아요.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들은 개발과 운영의 통합입니다. 데브옵스 뭐 똑같죠. 디벨롭먼트하고 오퍼레이션을 통합한다. 이게 조직을 통합을 하든 사람을 통합을 하든 어떤 용어를 아니면 하나의 조직에서 모든 일을 관련되게 하든 상관없어요. 근데 저 개발과 운영의 통합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스페셜 제너럴리스트를 추출하고 만들어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개발에 포커싱이 되어 있지만 운영의 전반적인 걸 알아야죠. 개발하면서 하드웨어 모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개발하면서 애플리케이션 구조 모르면 안 된다는 얘기죠. 혹은 하드웨어 운영하면서 개발 코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모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고 있지만 여러 분야를 동시에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걸 개발과 운영의 통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의사소통과 정보공유입니다. 제가 개발자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운영팀에서 뭘 하는지 혹은 현업들이 뭘 요구하는지 모를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의사소통, 정보공유, 프로세스, 컬처로 해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데브옵스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퍼핀랩이 얘기했던 가트너가 얘기했던 혹은 컴퓨어가 얘기를 하든 어떤 형태로 얘기하든 데브옵스는 저런 형태의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위키피디아 한번 볼까요? 위키피디아에서 나온 얘기는 이래요. 위키피디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영어가 짧아서 왜 한국말 다시 따라 써놨는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의사소통, 협업, 융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발과 QA 조직이 혹은 오퍼레이션 조직이 통합을 하든 사람을 통합을 하든 어떤 형태로 묶여도 좋지만 전부 다 두루두루 알고 전문 분야가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혹자들은 T자형 인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형태로 표현을 하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신속한 생산에 도움이 되는 걸 목적으로 한다. 타임 투 마켓이에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장에 대변하고 대칭하고 대응을 하려면 신속한 생산이 필요하죠. 우리나라에서 물론 이제 아이폰을 비롯해서 스마트폰이 나온 지 이제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쓰기 시작한 지. 근데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지 보시면 알 거예요.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유선 브라우저로 접속하는 검색하는 사용자보다 실제로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검색을 접속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냐? 제가 이제 작년 통계를 보긴 했지만 8대2 정도예요. 이제 80%가 네이버를 사용할 때 모바일 디바이스로 접속을 합니다. 20%만이 전통적인 PC 갖고 접속을 하고 있어요. 그 5년 만에 일어난 변화예요. 네이버도 예측을 못했을 거예요. 물론 대응을 잘했기 때문에 여전히 1위의 자리를 고수하고 있지만 그런 대응들을 빨리 하지 못하면 앞으로 시장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데브옵스는 그런 위험을 완화하자는 얘기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중간에 벽을 하나 그려놨는데 데브옵스에서는 저 벽을 혼돈의 벽이라고 해요. Wall of Confusion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디벨롭먼트는 디벨롭먼트하고 QA를 포함하고 있고요. 옵스에 나르는 오퍼레이션은 운영 그룹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개발자들 혹은 QA들이 원하는 건 이런 것들, 신속한 대응, 변화의 적용, 오퍼레이션이 운영하는 건 안정적인 운영, SLA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다르게 풀어볼게요. 개발자나 QA들이 왜 신속한 대응을 원하냐 아니면 왜 빨리 해야 되느냐? 현업이 원하죠. 전화하죠. 자, 요 기능이 있는데요. 기능 좀 바꿔주세요. 기능을 바꿨습니다. 적용을 해야 되는데 운영팀에서 요구하잖아요. 우리 정기 반영은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요번 주에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원한다라기보다는 각각의 역할이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혼돈의 벽을 걷어내자라는 게 데브옵스의 얘기입니다. 혼돈의 벽을 걷어내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개발과 운영을 협업을 통해서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의사소통 프로세스를 통해서
조직의 문화를 구축해 가는 것.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개발과 운영은 한 몸이고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의사소통,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콜라보레이션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피닉스 프로젝트라는 데서 제가 그림을 따왔는데요. 그러면 대부업수를 왜 써야 될까? 대부업수를 쓰지 않기 전에 전통적인 개발 방법론, 전통적인 방법론 갖고 하는 일들을 보시죠. 보통은 개발할 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빅뱅 프로젝트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운영을 고려하지 않고 빨리 납기를 맞추는 데 목적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많이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개발 테스트도 보면 제가 최근에 어느 회사에 저희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 테스트만 6개월씩 하세요. 그리고 그래서 개발이 끝나면 인수인계 혹은 인수위관이라는 프로세스를 타죠. 근데 운영 환경으로 실제로 넘어가면 로드 테스트를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테스트를 잘했어도 문제가 생겨요. 왠지는 모르죠. 혹은 그거를 디버그를 해야 되는데 개발자는 디버그 해달라고 하고 운영팀은 디버그를 어떻게 하냐 운영 환경에서 메모리가 올라가는데 계속 설왕설래하고 워름 게임을 합니다. 그래서 MTTR이 장기화되고 운영 환경은 비즈니스의 요구사항을 빨리빨리 반영하지 않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죠. 저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내셔널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 앤 스탠다드, 저 미국에 있는 연구소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걔네들은. 개발 예산의 80%가 결함 제거에 사용되고 있다. 600억 달러가 결함 제거 비용이다. 그 다음에 운영 시의 문제 해결 비용은 개발 시의 150배가 든다. 한국에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뻔하죠. 개발할 때 결함을 발견했으면 금방 바꿀 수 있지만, 운영 중에는 힘들죠. 아까도 말씀했듯이 정기 반영은 월요일이에요. 그러면 벌써 3일 갑니다. 그래서 대부업수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운영을 고려한 결함 관리 체계를 구성을 해야 되고요. 지속적인 코드 검증을 해야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스트 자동화를 하고 있다. 테스트 시나리오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테스트 자동화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지식이 축적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게 날리지 베이스가 됐던 툴이 됐던 혹은 문서가 됐던 로그가 됐던 어떤 형태로든지 공유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장애 복구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고요. 결함을 최소화하고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에 얘기하고 싶은 건 자동화 기반 혹은 비즈니스 환경을 고려한 것들, 운영 경험을 공유하자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협업과 통합이 필요하겠습니다. 말씀드렸죠. 지속적인 의사소통 체계, 반복적인 검증 체계, 자동화 도구. 말씀드렸다시피 CI만 있는 게 아니에요. 테스트, 프로파일링, 혹은 덤프, 뭐가 됐든 자동화할 수 있는 툴들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게 지식 축적을 위한 하나의 도구이기도 하고요. 세 번째, 조직의 문화하고 프로세스를 검증하고 바꿔나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툴 아무리 도입해도 조직의 문화 프로세스가 받쳐주지 않으면 안 쓰게 되는 거예요. 안 쓰는 시스템 구축해봐야 비용만 낭비되고 또 욕먹죠. 그래서 저런 조직의 문화 프로세스 변화 관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볼까요? 데브옵스의 코어 메시징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마찬가지로 피닉스 프로젝트라는 책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그리고 데브옵스의 근간이 되는 방법론은 에자일이 맞아요. 에자일 방법, 잦은 릴리즈, 잦은 배포 이런 것들. 그다음에 데브옵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에자일 방법론이긴 하나 협업과 자동화 성능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제가 잠깐 풀어드릴게요. 문제,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 문제는 뭐냐면 30%의 문제는 비업무 시간에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요 100%라고 써 있는 거 60개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이 뭐고 이슈가 왜 발생했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루트 코즈를 모른다는 얘기죠. 마지막에 100%는 뭐냐면요. 저도 예전에 SI 업체에서 개발을 한참 했었는데 새벽 2시에 전화 받고 나가는 건 다 싫어한다는 얘기죠. 새벽 2시에 지금도 여전히 동의를 하겠죠. 새벽 2시에 전화 받고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의 원인은 모르고 끌려 나가서 내일도 아닌데 밤새는 일을 하다 하죠. 문제의 원인을 잘 통계적으로 잘 분석을 해보면 개발자가 200명이 있고 우리가 짠 코드는 50%고 서드파티 코드는 50%가 있고 글로벌 환경이고 저기 100개의 기능을 교체를 했는데 2번 릴리즈를 했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들이 루트 코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래? 자동화 도구로 활용하자는 겁니다. 프로파일링도 하고요. CI 툴도 쓰고요. 테스트 자동화 도구도 쓰고요. 두 번째로 코드 레벨로 검증을 하자는 거예요.
코드 레벨 검증. CI도 있고 프로파일링 툴도 있으면 코드 레벨 검증이 가능합니다. 버전별로 결함이 있던 내용도 다 알 수 있어요. 그게 지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 0%는 한국은 좀 저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 마지막 0%는 뭐냐면 뭐 영어로 표현하면 워룸 게임. 네가 잘했어, 내가 잘했어, 내가 잘못 안 했는데, 우리 잘못 아니야, 뭐 이런 것들. 핑거 포인트로 네트워크 잘못이네, 뭐 애플리케이션 잘못이네, 코드 잘못이네. 뭐 저는 한국에서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저희 뭐 윗사람 팀장님, 상무님들이 지정해 주시죠. 이번에는 네트워크 잘못한 걸로 하자. 뭐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는데, 뭐 많이 봐서. 근데 보통 뭐 외국에서는 저러나 봐요. 네 잘못이야, 내 잘못 이렇게 막 하나 봐요. 근데 저는 한국에서 아직 못 봤어요. 네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이렇게 뭐 실무자 랩에서는 막 떠드는데 상무님이 딱 들어오셔서 이번엔 네트워크 잘못이야 이렇게 하면 끝나죠. 그럼 네트워크 보고서 쓰죠. 원인은 모르지만 원인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보고서 보면 되게 헷갈리고 아리까리해요. 아무튼 그런 솔루션이 데브옵스라는 겁니다. 에자일이고. 그러면 100% 좋은 결과가 나온다. 뭐 100%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죠. 아이고. 왜 뒤로 가냐? 네, 그래서 세 가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피닉스 프로젝트라는 책에서 발표를 했고요. 시스템 띵킹, 앰플리파이, 피드백 룹, 그다음에 컬처 오브 익스페리먼트 앤 러닝 이렇게 바뀌어 있는데 시스템 띵킹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화 도구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IT, 현업부서, 운영부서, 뭐 개발팀, 테스트팀, 운영팀 뭐 여러 가지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데 다 언어가 다르죠. 예전에는 BRM이라는 조직을 막 만드는 게 유행이었어요. 한 4, 5년 전, 5, 6년 전 IT 거버넌스가 유행할 때 비즈니스 릴레이션십 매니저 그래서 현업의 언어를 IT 언어로 바꿔주고 IT의 언어를 현업한테 설명한다. 이런 개념의 조직들이 많이 있었죠. 특히 금융권에 은행, 뭐 보험사. 근데 결국에는 뭐냐면 동일한 얘기를 다른 단어로 얘기를 하면 서로 우기기만 하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그건 지금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띵킹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표준이 되는 스탠다드가 되는 단어체계, 공유체계, 지식체계를 갖자는 얘기예요. 결국 툴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툴 갖고 얘기합시다. 혹은 이 데이터 갖고 얘기합시다. 이런 얘기가 될 거고요. 두 번째 앰플리파이 피드백 루프는 뭐냐면 운영에서 생긴 문제를 운영팀만 알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운영에서 생긴 문제를 개발팀에 얘기하고 QA팀에 얘기를 해야 혹은 QA 단계에서 생긴 문제를 개발팀에 얘기하고 현업한테 얘기해야 혹은 개발할 때 이건 어려워요, 이건 쉽지 않아요, 이건 쉬워요를 현업한테 얘기를 해야 그래야 프로젝트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도구에 혹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의사소통을 하자. 혹은 프로세스화하자. 이런 것들이고요. 세 번째는 결국 제가 아까도 제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거는 문화입니다. 조직의 문화가 변화 관리를 받아들이고 이런 데브옵스, 프로세스 혹은 뭐 라이프 사이클 혹은 방법론 어떤 용어가 됐던 데브옵스를 적용하고 우리는 이걸로 의사소통을 하고 이걸로 좀 더 좋은 비즈니스 퀄리티를 내자. 이런 조직의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결국 뭐 다른 형태의 얘기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뭐 시스템 띵킹, 앰플리파이, 피드백 룹, 그다음에 컬처 오브 익스페리먼트를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어쨌거나 의사소통의 한 방향이라도 도구를 통해서 하자. 혹은 같은 지식을 공유하자로 출발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거를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어떻게 수행하냐. 큰 사이클이 됐던 작은 사이클이 됐던 한 번은 하자. 혹은 반복적인 프로세스 모델을 만들자라는 거고요. 세 번째가 그게 문화가 되면 큰 사이클 내에 작은 사이클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저 얘기가 에자일과 비슷합니다. 에자일 혹은 XP라고 부르는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뭔가를 계속해서 문화화하자. 이게 우리다. 라는 식의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 그림은 제가 한 장 준비했는데 이 아젠다에 이 제목에 누가 데브옵스가 필요할까? 아까 제가 앞서서 왜 데브옵스를 써야 되며 데브옵스가 뭔지를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보통 뭐 이렇게 되어 있는 회사도 있고 아닌 회사도 있겠지만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는 개발팀 안에는 아키텍트도 있고요. 그러니까 설계자들도 있고요. 요구사항 분석자도 있고요. 여러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QA팀들이 와요. 로드 테스트도 하고요. 뭐 기능 테스트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고객 테스트도 하고요. 이런 행동들을 하고
그게 끝나면 운영팀으로 넘어갑니다. 그 단계마다 생기는 문제는 뭐냐면 개발팀에게 QA팀에서 뭔가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개발팀한테 얘기해요.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URL에 들어갔더니 문제가 생겼어요. 이 얘기밖에 안 해주죠. 개발자는 환장합니다. 브라우저를 뭘 썼는지도 안 얘기해주고 그 당시에 메모리 환경, 다른 툴이 같이 돌아다니도 모르고요. 그래서 그거를 재현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로드 테스트 같은 성능 관리, 부하 관리 테스트 툴 그런 툴들은 문제가 생기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죠. 그래서 돌렸다 보니 문제가 생겼어요. 개발팀한테 다시 얘기하죠. 그러면 부하 테스트 하다 멈추고 개발팀이 고칠 때까지 기다리고 또다시 테스트하고 또다시 테스트하고 하는 반복적인 행위를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운영팀은 잘 모르고 받았어요. 검수서에 사인 다 받고 프로젝트 팀들은 롤아웃 했고 개발팀은 받았는데 왔더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 실제로 운영하면 정말 다양한 환경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서로 폭탄 돌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현업은 어떤 일이 생기는지 잘 몰라요.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되지를 잘 모르니까 왜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알려주니?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제가 이 장표를 준비한 이유, 여기 개발할 때, 운영할 때 문제들, 혹은 우리가 챌린지들, 오브젝티브들, 이런 것들, 장애물들, 이런 표현을 한 건데요. 저 얘기를 쓴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잡하고 개스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한테, 모든 팀에게, 모든 노력에 데브옵스는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개발팀이 됐던, QA팀이 됐던, 운영팀이 됐던, 심지어 현업이 됐던, 실제로 IT를 잘 모르는 현업이 됐던, 어쨌거나 저 모든 분들한테 데브옵스라는 방법론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자일 방법론에서 출발했으니까 에자일 방법론에 대해서 잠깐 보죠. 보통 이렇게 돼 있죠. 애플리케이션 디자인하고 개발자가 개발하고 첫날 CI에 올리고 체크인하고요. 둘째 날 또 올리고요. 셋째 날도 올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올립니다. 그래서 잘 끝나면 시스템 테스트 하죠. 유닛 테스트 하고요. 그러면 CI 툴에 다시 넣어요. 잘 된 거니까. 두 번째로 로드 테스트 합니다. 로드 러너를 돌리던, 실크 퍼포먼을 돌리던, J 유닛을 돌리던 테스트 합니다. 체크인 하죠. 그 다음에 검증 테스트 하죠. 넣고, 그 다음에 고객 테스트 합니다. 억셉턴스, UAT 하고요. 끝나면 라이브로 가죠. 그리고 비즈니스 현업이 보고요. 이 코드를 돌리는 겁니다. 계속 돌립니다. 이게 보통 에자일이 얘기하고 있는 방법론의 실체죠. 너무 간단하게 표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에자일은 보통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어요. 에자일 잠깐 보죠. 그럼 에자일이 뭐지? 에자일을 쓰기 전에는 보통 전통적인 워터폴 혹은 프린스2, PM복 쪽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프로젝트라는 걸 수행을 하죠. 빅뱅으로. 그래서 릴리즈가 잦지는 않지만 위험이 생기면 굉장히 하이 위험이 생깁니다. 높은 위험이 생기죠. 완화하기 힘든. 그리고 그때 생기는 일들 중에 하나들이 이런 일들이 생겨요. 이슈를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앞단 일이 너무 많습니다. 추측을 하고 아까처럼 핑거 포인트로 너 잘못이잖아 이런 얘기 하고요. 근데 에자일을 쓰면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오토메이션 툴링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자동화를 시키고 잦은 릴리즈를 통해서 위험은 생기겠지만 위험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완화시키고 그 완화된 위험 가지고 빠른 해결을 하고 그러면 이슈를 빨리 찾고 빨리 해결할 수 있죠. 보시는 것처럼 시간과 비용이 줄어드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형태가 에자일, 그리고 에자일 데브옵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브옵스 앞에까지 에자일 근데 데브옵스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는 막 발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발전하고 있냐면 이런 리ኳ이먼트들이 새로 나오고 있어요. 이제는 클라우드 환경도 준비해야 되고요. 아까 저희 나성훈 이사가 발표한 것처럼 빅데이터도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어떤 플랫폼에 인디펜던트하게 가자는 거예요. 디펜던시를 깨고 가자는 거죠. 라이프 사이클은 플랫폼과 무관하게 가자.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자. 그리고 결함 관리를 잘 하자. 이런 것들이 데브옵스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런 거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내 문제가 아니더라도 남의 문제도 알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서드 파티들, 혹은 커스텀 코드들,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다 해칭할 수 있는 것들이 데브옵스의 새로운 패러다임 혹은 새로운 요구사항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에자일 기반으로 출발해서 프로세스하고 조직의 문화를 바꾸는 것도 좋지만 중간중간에 이런 리ኳ이먼트를 새로 넣어서 비용도 줄이고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체계로 가자라는 게 데브옵스의 새로운 요구사항, 얘기 조건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동화 도구라는 건 데브옵스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어떤 형태의 자동화 도구든. 그래서 자동화 도구를 쓰는 건 이거를 전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easy to use. 저거가 반드시 필요한 데브옵스의 새로운 요구사항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뭐 지금까지 데브옵스를 얘기했는데 그러면 컴퓨터가 데브옵스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느냐, 뭐 혹은 컴퓨터가 뭘 잘하느냐 얘기를 잠깐 할게요. 물론 여기에 있는 소스는 데브옵스가 가트너가 위키피디아에 올린 자료입니다. 그래서 좀 지겨우실 수도 있겠어요. Communication, Collaboration between Department. 어쨌거나 계속 해야 돼요. 의사소통을 계속 해야 되고요. 반복적으로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T자형 인간 혹은 뭐 스페셜 제너럴리스트 어떤 형태의 표현이 됐던 많은 다양한 기술을 알고 하나의 전문 분야를 가진 사람들 혹은 그런 조직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롤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잦은 릴리즈, 잦은 배포 때문에 대부분 자동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플리커는 하루에 10번 정도 배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멀티포커스, 멀티펑셔널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레슨 앤 런드, PM 보고서 얘기하죠. 레슨 앤 런드처럼 계속 지속적인 지식 축적을 해 나가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자동화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토메이션 해주고요. 그거를 라이프 사이클 차는 어프로치를 해주고요. 360도 관점에서 보고 있는. 그러니까 시스템 띵킹을 하고요. 그거를 앰플리마이 피드백을 하고요. 그러니까 피드백을 단순화 시켜주고 조직의 문화로 자리 잡게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렇게 막 뽀뽀도 하고 그러죠.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처녀 총각분들은 데브옵스를 적용하면 결혼하실 확률이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컴퓨터가 제공한다는 거고요. 컴퓨터가 그거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순화시키고 빨리 할 수 있게. 그리고 그거를 데브옵스 컬처 문화의 라이프 사이클이나 자동화나 360도 평가 관점에 대해서 절충할 수 있게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나트레이스인데요. 다이나트레이스가 데브옵스의 모든 것들을 뭐 커버리지 한다는 얘기인데요. 요걸 요 그림으로 표현해 드릴게요. 아까 에자일 라이프 사이클 보셨죠? 다이나트레이스의 프로파일러, CI 툴이 있는 건 아니고요. CI 툴이랑 연계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테스트 센터 에디션, 프로덕션 에디션 가지고 데브옵스로 완성시킬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얘기고요. 여기는 뭐 기술적인 얘기 혹은 저희 제품의 얘기가 많아서 좀 말 스킵을 할게요. 그래서 프로파일링은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최적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프로파일링입니다. 어떤 일을, 어떤 코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앞에서 저희 제품을 자세히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일들을 저희는 한 툴에서 제공하고 있어요. 아이고. 확 넘어갔네. 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디벨로퍼한테. 그 다음에 아키텍트한테 트랜지션 팔로우 맵, 시퀀스 다이어그램 같은 걸 통해서 아키텍처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고요. QA들은 저런 일들이 있죠. 애플리케이션의 구조나 티어간 가시성 정보 체계가 부족해서 잘 모르는데 다이나트레이스를 쓰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툴로. 그래서 저희 다이나트레이스 에이전트를 설치를 하면 저게 필요 없어요. 도큐먼트 로그가 필요 없고요. 다이나트레이스 툴 갖고 모든 걸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콜라보레이션도 가능하게 되고요. 그래서 블랙박스가 없어집니다. 어떤 사용자가 들어오든 블랙박스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해드리고요. 다른 그림은 말고 이 그림만 보여드릴게요. 코드의 변화가 있을 때, 정상 상태일 때 혹은 에지일 때, 비정상 상태일 때 혹은 투비일 때, 코드 비교가 한 화면에서 가능해요. 뭐가 변화했기 때문에 우리의 뭐를 최적화해야 되는지, 어떤 게 결함인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체계들,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조직한테는 내가 문제가 생길 때 어디다가 얘기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프로그램 소스 문제인지 아키텍처의 문제인지 아니면 하드웨어나 미들레어의 문제인지 인프라 팀한테 얘기하는지 아니면 아키텍트 팀한테 얘기해야 될지 개발자한테 얘기해야 될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서버나 이런 성능 향을 볼 수 있고요. 오퍼레이션 조직의 뭐 이런 글로벌 맵 같은 것도 뭐 앞에서 많이 보셨으니까 좀 스킵할게요. 그러니까 다이나트레이스가 이렇게 좋은 툴입니다. 세상에서 제가 보기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5개로 보자라면 모든 트랜잭션을 관리하고요. 오버헤드도 낮아요. 그리고 이지 투 유즈에 적합하고요. 이거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부업에서 말하는 모든 나열된 모든 툴과 인테그레이션이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확장을 참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저거는 뭐 서드 파티가 됐든 뭐가 됐든 저희랑 인테그레이션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다이나트레이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다이나트레이스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단말기부터 백엔드까지 중단 없는 분석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드 레벨이 됐던 화면 레벨이 됐던 스크린샷이 됐던 그런 것들을 다 제공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 데브옵스 얘기, 다이나트레이스는 그럼 뭐야? 이제 위에 보시는 게 저희 다이나트레이스를 간단하게 표현한 거예요. 정확하고요. 가볍습니다. 그리고 엔드 투 엔드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드 레벨의 딥한 부분부터 멀티레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동화하는 툴이라는 거죠. 설치하고 데이터를 바로 수집합니다. 그래서 모든 티어에 걸친 정보를 매우 낮은 오버헤드로 코드 레벨까지 분석하고 문제 원인과 해결 방안을 제공하는 의사소통 도구예요. 이게 코드 프로파일링 툴 혹은 APM 툴 어떤 툴이라고 표현해도 좋지만 제가 보기엔 조직 간의 문화를 형성해 줄 수 있는 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데는 여기까지고요. 예, 질문이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